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김지아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구 기온이 지금 산업화 이후에 1.1도 올랐다고 하던데 이후로 1.5도가 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 과연 이 실천이 가능한 건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어야 합니다. 네.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두 가지 유형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다른 하나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달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목표가 달성하기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량으로는 세계 7위입니다. 전력 효율도 OECD 34개국 중 32위인 실정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중요한 원인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의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등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는 경제적 비용이 크고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누구도 그 목표가 가깝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목표는 확실한데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와 멀게만 느껴지는 탄소 중립. 그래서인지 위기라는 말에 더욱 힘을 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간이 망쳐버린 지구 날씨 근황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속도라면 지구 멸망까지 1년이 남았고 각종 이상기후를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유럽 시베리아의 38도 폭염, 캐나다의 49도 폭염, 덧붙여 2030년 후반 부산광역시 땅 3분의 1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하단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중세 정도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 나는 그냥 쓸 거 쓰면서 살겠다. 다른 또 인상적인 댓글은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80억 명짜리 조별과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위기라는 말에 조성된 부정적 감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도조차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목표는 멀게 느껴지는데 무언가 시도해볼 마음조차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기후 우울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그러니까 어려운 것인 줄은 알지만 우리가 근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우리가 시도조차 포기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볼 수 없이 무거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 대응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는 한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이렇게 넘기 어려운 산이잖아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연대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연대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잘 그려주는 것이 인도 북동부 메갈리아 주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 다리입니다.
이곳은 연평균 강수량이 12,000mm로 세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아열대인 지역입니다. 이곳 원주민인 카시족과 자인티아족은 석회암 지대 가파른 협곡에 물이 차오르는 시기마다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을 세상과 연결해줄 다리가 필요했지만 너무 날씨가 습해서 목재로 만든 다리 크게 썩어버렸고 강철이나 콘크리트 다리도 낡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있는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이 철근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자, 살아있는 다리,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다리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 지역에서도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무나무는 뚝주나무의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그러니까 그 잎이나 가지가 있는 위쪽에서 새 배설물을 통해서 옮겨져 나무 아래 뿌리 쪽으로 그 공기 뿌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는데요. 그 공기 뿌리는 서로 얽히고 결합해서 쑥주나무 기둥을 다 에워싸고 결국 쑥주나무를 죽입니다. 쑥주나무가 썩어 없어져서 가운데가 텅 빈 이 공간에 고무나무 공기 뿌리끼리 튼튼한 구조물을 이루어서 그 속을 꽉 채우는 이것이 살아있는 다리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다리는 다리가 놓일 절벽 끄트머리에 고무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 공기 뿌리가 나오면 대나무로 만든 틀에 감아서 강 건너편으로 자라게 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가는 뿌리가 서로 붙들어 매어서 다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연결된 고무나무의 기존의 뿌리는 점점 굵어지고 또 새로 나온 공기뿌리가 얽히고 펼쳐서 접합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든 이 다리는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만큼 쉽사리 바뀌지 않는 상황에 우울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다리처럼 얽히고 살킨 연결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의 마음은 고무나무처럼 서로를 붙들어 매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의 하중을 오랜 시간 겪는 자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대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교회에 녹색위원회가 있다면 참여하셔서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바꾸어가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출석하는 교회에 혹시 위원회가 없다면 내가 먼저 기후위기의 증인이 되어서 기후에 관련된 기사들도 나누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각종 SNS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 등을 찾아서 후원하고 함께 작은 활동들을 펼쳐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김지아 코디네이터였습니다.